안녕하세요. 안양에서 스크린 골프장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나이가 좀 있지만 아직 싱글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갔다 온 적 있냐 물어보시는 주위 분들이 가끔 있긴 한데 저는 갈 뻔했다가 안 갔습니다. 나이 때문에 결혼이라는 걸 급하게 할 필요 없다는 일 겪고 나서는 이젠 오히려 마음이 여유롭습니다. 급하게 먹는 밥 체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작년에 만나던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혼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있고 운 좋게도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도 좀 있어요. 부모님이 제 앞으로 건물해 주신 것도 있고 두 분 다 노후 빵빵하십니다. 저는 형만 둘 있는데 둘 다 결혼했고요. 조카들이 뭐 벌써 고등학생이고 군대 간 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집에서도 저를 빨리 치우고 싶어 하셨죠. 솔직히 부모님이 소개해주는 여자랑 맞선도 몇 번 봤습니다. 하지만 내 맘이 가는 상대를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늘 했던 생각이 결혼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와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제 친구 역시 초등학교 교사랑 결혼했는데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저한테 잘해보라고 하면서 해준 말이 결혼해보니까 휴일도 많고 나름 여유로운 일상생활 하려면 여자 직업이 중요하더라. 솔직히 금전적으로는 큰돈 버는 거 아니지만 돈이야 내가 벌면 되는 거고. 너무너무 따지다 보면 결혼 못해. 내가 봤을 때는 너랑 잘 맞는 것 같으니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잘 만나봐라. 나도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 아닌데 왜 이리 사람 만나는 게 어렵냐. 암튼 알았다. 네가 어렵게 소개해주는 건데 나도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면 안 되지. 친구놈 조언을 새겨들으며 마음에 단단히 먹고 여자분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저와는 8살 차이가 났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혹여 어색하지는 않을까 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 생각보다 느낌이 좋았습니다. 말도 잘 통했고요. 아무래도 조심스러워 제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했지만 부담 없이 만나보자는 말에 2번, 3번 만나게 되다가 교제를 하게 되었네요. 나이 들어갈수록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 남자나 여자나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어렵다는 말을 종종 들었는데 우리는 처음 연애할 때부터 상대방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자친구가 예뻐서 좋았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게 좋다고 나보다 8살이나 어린데다 예쁘고 학교 선생님이기까지 하니 더 바랄 게 없었어요. 연애 초기엔 그녀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예뻐 보였고 심지어 단점마저도 귀엽게 보일 정도였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완전히 눈에 콩깍지가 씌어버린 거죠. 연애할 때는 다들 서로 좋은 것만 보이고 재미나기만 하잖아요.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저도 막상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니 너무 좋더라고요. 매일같이 연락을 주고받으며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마침내 제가 먼저 고백 후 우린 연인 사이가 됐습니다. 행복한 나날이었고 저는 자발적으로 데이트 비용을 거의 부담했습니다. 물론 가끔 상대방이 밥값을 계산하기도 했지만 거의 제가 많이 내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데이트인데 뭐가 아깝겠어요? 저는 나랑 만나주는 그녀가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여자친구 마음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일 때라 모든 게 다 좋아 보였죠.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장점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여자친구에게 모자란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요. 가끔 다투는 일도 있긴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무작정 좋기만 하겠어요? 다른 건 다 좋았습니다. 착하고 귀엽고 말 잘 통하고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제 눈에 조금 안 좋게 보였던 점이 씀씀이가 좀 해프다는 거였습니다. 그 나이 때 여자들이 화장품 사고 옷 사고 하는 거 그럴 수 있죠. 직장 다니는데 어느 정도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눈에는 버는 족족 다 쓰는 걸로 보이더군요. 일단 거침없이 돌아다니는 스타일이다. 차량 유지비로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은 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자주 호캉스를 즐기기도 했고요. 백화점 세일 때는 옷을 사는데 성결제를 해놓은 게 이득이라면서 몇백만 원씩을 턱턱 결제하는 것도 봤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한 달에 쓰는 돈이 월급을 훌쩍 넘는 것 같길래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선아야, 또 한 달 월급이 뻔한데 돈은 모으고 있는 거야? 부모님한테도 용돈 드려야 한다면서 웬 씀씀이가 이렇게 커? 제가 걱정하는 마음에 물으니 여자친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쓸 일도 많은 걸. 카드값 모자라면 오빠가 좀 도와주겠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더 걱정이 되었던 이유는 나중에 듣고 보니 여자친구네 집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여자친구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 분이라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막 시작했을 무렵까지는 부유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자친구 아버지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전세로 옮기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위로 하나 있는 오빠도 아직 장가를 못 가고 있다고 했고요. 집에 버는 돈을 갖다 드리고 자기 돈도 모으려면 빠듯할 텐데 저렇게 씀씀이가 크니 결혼할 돈을 모아놓은 것인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는 건데 나는 네가 돈을 너무 많이 생각 없이 쓰는 것 같아서 걱정돼. 오빠가 데이트 비용 웬만하면 다 될 테니까 너는 버는 돈 열심히 저축해. 이번 달부터 화장품이나 옷 사는 건 좀 줄여봐. 내가 보니 더 이제 옷은 안 사도 되겠더라. 이제까지 나 만나면서 카트는 입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도 매일 입을 옷이 없는걸. 그럼 내 옷도 오빠가 좀 사주던가. 봐준 옷을 그렇게 사. 그런 돈만 모았어도 전셋값은 되겠다. 근데 선아, 너 지금까지 돈 좀 모아놓긴 한 거야? 제가 궁금한 마음에 묻자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모아둔 돈은 아버지 사업 어려워지면서 새말미를 써버려서 없어. 지금은 여윳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딱 이러는데 저 솔직히 그 말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자친구에게 따로 돈 주고 그걸로 결혼 준비하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의 얘기죠.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지원해주면서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자친구 만나면서 데이트 비용을 무조건 다 저한테 의지한 것도 아니었고 나한테 비싼 선물이나 용돈을 요구했던 적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막상 현실적으로 모아놓은 돈 얘기를 들으니 현타가 오더군요. 1,000만 원이라. 나이 30에 교사일하면서 1,000만 원밖에 여윳돈이 없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연애하면서 나이에 비해 생각이 좀 어린 편인 건 파악했지만 그 정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 싶어 여자친구를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월급 받으면 절반 정도는 저축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었죠. 반면 저는 돈에 대한 개념이 좀 철저한 편입니다. 돈을 잘 관리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배우고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부자셨지만 알뜰하신 편이라 어릴 때부터 절약 정신을 강조하셨고 돈 1,000원도 허투루 쓰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자친구의 그런 점이 더 이해가 안 갔던 겁니다. 그래도 당장 결혼할 건 아니었으니까 제가 데이트 비용을 부담할 테니 돈을 잘 모아보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알겠다고 대답은 잘하더군요. 저는 여자친구를 많이 좋아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가진 재산을 전부 다 오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건 결혼하고 나면 어차피 알게 될 부분이기도 했고 처음부터 돈 가지고 허세 부리면서 여자 맘을 얻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노후 걱정 없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과 가족관계나 하는 일, 그리고 출신 대학교 정도는 당연히 알려줬고요. 사업하고 있으니 현금을 많이 굴리는 사람이라는 정도까지가 여자친구가 아는 전부였어요. 아마 저와 결혼하면 크게 쪼들리지 않고 여유롭게 살이라는 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알면서도 제가 감싸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명절에 여자친구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여자친구가 저보다 8살이 어리다 해도 이미 홍해가 찬 나이였고
둘 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여자친구는 부모님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만 알려드렸을 뿐 저에 대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외모에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저는 사람들에게 인상 좋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라 그런지 처음에는 여자친구 어머니께서 하는 말씀이 제가 인상도 좋고 예쁘게 생겼다면서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딸이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가 처음 본 것 같지가 않네. 반가워요. 네, 김경우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럼 말 편하게 할게. 바깥 양반은 한 30분 후에 나 도착한다고 하네. 예비사위 온다고 빨리 일 마치고 오라고 했는데 상황이 이런 거 이해해줘. 내가 김서방이라고 불러도 될까? 네, 그럼요. 오늘 온 건 선하고 결혼하겠다는 거 정식으로 말씀드리려고 온 겁니다. 제가 먼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더니 예비 장모라는 분이 헛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그때부터 상당히 자세하게 저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김서방, 내가 딸 가진 부모라 걱정이 이것저것 해서 말이야. 몇 가지 좀 물어봐도 되겠나? 네, 그럼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죠. 부모님은 모두 살아계시고 혹시 이혼하거나 따로 사시지는 않는 거지? 아, 예, 그럼요. 두 분 다 건강하시고 같이 사십니다. 그럼 형제는 어찌 되나? 시누이도 중요해서 묻는 말이네. 저는 여자 형제는 없고 장가간 형만 둘 있습니다. 아, 그런가? 아이고, 미안하네. 천천히 알아가도 되는 건데 내가 너무 궁금해서 실례인 거 알면서도 물어봤어. 혹시 하는 일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 자영업하고 있다고 듣긴 했다만. 네, 스크린 골프장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대답하자 장모님 얼굴이 살짝 어두워지더라고요. 아, 그래. 요즘 사업이 그렇게 망하는 사람도 많고 어렵다는데 거리는 괜찮은가 봐. 혹시 부모님 경제 사정은 괜찮으신가? 아마 장모님은 저의 경제적인 부분이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히는 아니지만 제가 월 1,000만 원 이상 수익이 난다는 것도 부모님도 노후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더 이상은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예비 장모님이 저의 가족관계나 다소 대답하기 곤란했던 개인적인 질문을 여러 개 하셨습니다만 저도 나름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 이해는 했습니다. 제가 딸 가진 입장에서 결혼할 남자를 인사시킨다면 물어볼 법한 질문들이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예비장인과 여자친구의 형이 집에 왔고 차례차례 인사를 했습니다. 예비 처가에서 준비해준 식사를 하고 그 자리를 마쳤죠. 여자친구 집은 그때 처음 가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형편이 안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전세라고는 했지만 30평대 아파트였고 예비장인은 어려워진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여자친구 오빠와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여자친구에게 듣던 것보다 더 자세히 예비 처가의 사정에 대해 알게 되었죠. 들어보니 갚아야 할 빚이 참 많긴 하더라고요. 몇 천만 원대가 아니라 수억 원대의 빚이 있다는 거 예비 장인에게 들었습니다. 저 역시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비 장인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더군요. 예비 장인어른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는데요.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그 집에서 정신이 똑바로 바뀌신 분은 예비 장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아가 나이는 30인데 하는 짓은 영 마뜩잖아.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키웠더니 영 절이 없는 거지. 결혼할 사람 있다고 데려온다 그러길래 걱정 많이 했는데 나는 자네 마음에 드네. 다만 우리 쪽이 너무 부족해서 그게 마음에 걸려. 혹시 우리 집 사정은 얘기 들은 게 있는가? 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딸 시집 보내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네. 자네가 그런 점만 좀 이해해 준다면 우리 형편 되는 한 도와줄게. 대신 우리 형편 고려해서 예단이니 예물이니 이런 건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자네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주게.
예비장인은 제가 마음에 꼭 드셨던 것 같습니다. 예비 사이로 낙점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예비 장모였죠. 뭔지는 모르겠는데 장인어른이 오시기 전에 제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고 나서는 그다지 저에게 호의적인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돌아왔고 저는 당연히 여자친구 집안에서 저를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어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요. 나중에 여자친구에게 물어보니 예비 장모가 저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나 마음에 안 드신 이유가 뭐래? 내가 가서 뭐 실수한 거라도 있었나? 그러자 여자친구가 머뭇거리며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아니, 그런 건 없는데. 오빠, 내 말 듣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 오빠가 나이도 너무 많고 나보다 학벌이나 직업이 영 처진다면서 걱정하시더라고. 원래 딸 가진 부모들은 그래. 자기 딸이 잘난 거 없어도 딸 도둑 맞은 기분 들고 그러는 거래.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내가 결혼한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어쩌겠어? 우리 아빠는 오빠 마음에 드신대. 학벌이나 직업이 별로라 하셨다고. 내가 공부를 썩 잘하진 못해도 돈 버는 재주는 있는데 천하 어머님은 학벌이 더 중요하신 분이신가 보네? 오빠도 참. 그게 아니라 내가 교사라 아무래도 전문직 남자 쪽에서 선자리가 많이 들어오거든. 결혼 상대로는 교사가 영손이이긴 하잖아. 엄마는 그런 거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하신 거지. 그러면서 우리 딸을 결혼시키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하고 우리 딸이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상대라고 하셨다는군요.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산 사람이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부족한 거 없이 자라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나이가 많고 자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부모님 마음을 충족시키지는 못한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하는 말이 막내기 때문에 부모에게 물려받을 재산을 형들과 나눠야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 하셨다네요. 결혼도 하기 전에 제가 물려받을 재산 걱정까지 하시는 건 또 뭔가요? 부모님 자산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부동산으로 80억, 현금 외화로 5억, 주식으로 1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님의 재산을 예비 장모 앞에서 금액까지 짚어가며 말해야 했던 걸까요? 아마 예비 장모는 제가 적당히 잘 사는 집의 막내 아들 정도로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장모님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저희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을 들더군요. 어쨌든 여자친구는 저한테 자기 엄마는 자기가 설득하겠다면서 큰 소리를 치긴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여자친구가 먼저 인사하러 왔을 때 저희 부모님은 가족관계를 묻긴 했지만 무리한 질문은 안 하셨습니다. 다만 대화 나누시면서 결혼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얘기 안 꺼내셨어요.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겨우기가 나이 많아서 그쪽 집안에서 안 좋아하실까봐 걱정이네. 그래도 우리 아들 착하고 성실하니까 선아 씨가 잘 좀 얘기해 줘요. 둘이 결혼 계획 구체적으로 세우면 나한테 꼭 말해주고. 이렇게요? 그 자리가 저는 결혼할 여자 소개해주겠다고 간 거였는데 저희 엄마도 분명 궁금한 게 많으셨을 겁니다. 사실 미리 여자친구 사정에 대해 대충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그때 제 얘기 다 듣고 나서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네가 좋다니까 엄마가 뭐라 하겠니? 근데 결혼이라는 게 한쪽에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급하게 몰아붙여 하면 탈나는 법이야. 차라리 충분히 시간 좀 가지고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어? 엄마, 그러다가 나 마음 넘어가면 어쩌라고요? 조금 부족해도 결혼해서 같이 열심히 사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네 말도 일리는 있다만 엄마는 걱정이 되는구나. 엄마 설마 며느리한테 예다님의 이런 거 막 무리하게 요구하고 이러실 건 아니죠? 어머 얘는 네 형들 결혼할 때 다 해봐서 엄마는 그런 거 기대도 안 해. 나는 너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는 거 보면 그걸로 만족인 사람이다. 그래도 엄마니까 조금 욕심내자면 기왕이면 너무 힘든 집안은 아니었으면 해서 말이야.
엄마가 걱정하는 거 잘 알고 있었던 저는 안심시켜드렸고 실제로 만나보고 나면 여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린 건데 엄마는 친절하게 대해주셨지만 어쩐지 결혼에 대해서는 급하지 않은 태도로 여자친구를 대하셨습니다. 사실 여자친구를 우리 집에 인사시키고 나서 어머니께 어떠냐고 마음에 드시냐고 슬쩍 물어봤었는데 어머니가 조금은 걱정되는 얼굴로 아주 예쁘고 명랑한 아가씨더라. 조금 철이 없어 보이는 것도 있긴 한데 뭐 그 정도면 나쁘지 않지. 네가 좋다는데 내가 뭘 하겠니? 네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던데 싸우지 말고 둘이 잘 맞춰 나가야겠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제가 어떻게 여자친구 엄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양가 부모님 인사하고 나서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지만 여자친구는 아예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와 신혼집 준비며 결혼 비용이며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응했겠지만 제가 그리 쿨한 사람은 못 되나 봅니다.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문제로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뒤집어 엎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제가 잘하면 될 일이다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여자친구 장단에 맞춰 저도 결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고 양가 부모님 의견 조율해서 2달 후로 상견례 날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잘 사귀던 사람들도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들 싸운다더니 우리 커플도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여자친구와 의견이 충돌하는 게 많았습니다. 일단 여자친구가 돈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게 문제였는데요. 여윳돈이 1,000만 원이 있었지만 여자친구 집에서는 대략 2천만 원가량밖에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것까진 좋았습니다. 집 사정 모르고 만났던 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어떻게든 결혼 준비하는 거 도와주겠다는 장인어른의 말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제가 다 감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친구나 어머님이 저에게 터무니없이 바라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제가 여자친구보다 훨씬 여유가 많고 능력이 있으니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무조건적으로 다 맞춰줘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신혼집 정하는 것부터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당초 집은 제가 할 생각이었습니다. 진즉에 투자 차원에서 마련한 아파트가 2채 제 앞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제가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둘 다 세입자를 들인 집이었고 여자친구 직장과 조금 멀었습니다. 출퇴근하자면 자차로 40분이 소요되는 거리였어요. 고민 끝에 제가 여자친구에게 저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조금 멀어도 내 집에서 시작하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때? 출퇴근 너무 힘들면 한 학기만 고생하고 정금 가는 거 고려해보자. 어차피 지금 집 더 살 것도 아닌데 돈 들여서 전세 구하는 것도 애매해서 말이야. 저는 여자친구 출퇴근이 조금 불편해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학교를 옮기는 게 가능하기도 했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합리적인 방법 같아 얘기한 건데 예상외로 여자친구가 발끈하더라고요. 뭐? 오빠, 나 그렇게 먼 데서 출퇴근 못해. 무조건 출퇴근 편한 대로 어딜래? 그리고 엄마네서 가까운 데가 좋아. 오빠가 그 집 그냥 팔던가 아님 전세로 2년 동안 살 집 구하면 되잖아. 난 무조건 먼 건 싫어. 집이라는 게 그렇게 금방 팔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지금 전세로 3, 4억을 써야 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기왕에 내가 집이 있는데 뭐하러 그런 큰 돈을 또 들이자는 거야. 그런데 여자친구를 아무리 설득해도 속이에 경일 끼었습니다. 일단 집 문제부터 의견 충돌이 일어나니 참 갑갑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문제는 시간이 있으니 나중에 논의해보자 했습니다. 저는 의견 일치가 안 될 경우 전세를 얻을 경우의 수까지 생각하면서 여자친구 직장 근처 아파트까지 발품을 팔아가며 열심히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양보할 생각이 있었으니까요. 여자친구가 원하는 아파트를 알아보니 거기는 다른 데보다 최고 1억은 더 비싸더군요. 역세권의 신축이라 그런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오빠, 글쎄 내 친구는 예물로 다이어 3캐럿 받았다더라? 예물도 5세트 받았대. 구경했는데 진짜 예쁘더라. 나는 1캐럿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가방은 평생 멜 수 있는 거 하나 정도만 할까봐. 나 우리 엄마한테도 가방 하나 좋은 거 해드리고 싶어. 오빠 괜찮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예비장인 당부대로 예단이나 예물은 여자친구 형편 생각해서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싼 예물 얘기를 하는 것도 모자라. 결혼식 때는 내 친구가 한 청담동 호텔이 좋더라. 드레스도 예식장에서 빌리지 말고 샵에서 따로 빌리는 게 예쁘더라. 그래도 평생 한 번이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하는 게 좋겠지. 오빠 생각이 났대. 주위에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결혼식장은 어디가 좋다더라 하면서 최대한 비싼 곳만 나열하고 있고 자기 친구와 비교하면서 자기는 적어도 그거보다 더 좋게 하고 싶다고 철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려면 돈이 얼마인데 모은 돈도 없으면서 왜 저런 말을 할까 싶었습니다. 너 그런 거 다 하려면 네가 가진 돈으로 못하는 거 아니야? 너 1,000만 원에 아버지가 보태주신다는 돈 최대한 아껴서 할 생각을 해야지. 제가 답답한 마음에 그랬더니 눈까지 흘기며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 돈으로 어떻게 써? 우리 아빠가 보태준다고 한 거 그거 두 번 노후자금인데 내가 그거 결혼하겠다고 홀랑 쓸 수는 없잖아. 오빠가 좀 도와주면 안 돼? 오빠는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하고 나한테 몰래 주면 되잖아. 이렇게 아예 대놓고 말을 하더군요. 제가 모자란 비용을 조금씩 도와줄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자의로 도와줘야 하는 건데 저렇게 당당하게 맡겨놓은 돈 달라는 듯 말해서 조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원래 연애하면서 철부지가 그건 알고 있었다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보니 생각보다 더 철딱서니가 없더군요. 근데 더 문제는 여자친구 엄마였습니다. 위에 말했던 여자친구의 희망사항 대부분이 예비 장모님이 원하는 것들이었다는 거죠.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런데 집 문제로 의견이 안 맞을 때 예비 장모가 저한테 전화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선아가 집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것 같던데 그건 여자 의견대로 해줬으면 하네. 아무래도 친정도 멀고 직장도 멀면 여자도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안 그래도 제가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모님. 근데 그 동네 시세가 좀 비싸서요. 선아가 원하는 곳으로 알아보려니 예산을 좀 초과하네요. 그럼 적당한 곳으로 하고 여윳돈을 남기는 게 낫지 않겠어. 우리 선아한테 결혼 비용은 따로 얼마 정도 줄 셈인가? 나도 그걸 알아야 이것저것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신랑 측에서 더 해와야 하는 거 알지? 우리 선아 정도면 1등 신부감인데 솔직히 말해 돈 싸들고 와서 줄 서는 신랑감들도 많아.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자네한테 보내려는 건데 이 정도는 달라는 거라 생각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모녀지간에는 결혼 준비하는 비용을 전부 다 저한테 받아쓰기로 한 걸로 얘기를 이미 한 것 같았습니다. 돈은 없어도 결혼할 때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매우 불쾌했지만 저 꼭 참고 장모님께 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모님. 집은 선아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고려 알아볼게요. 그런데 장모님, 장인어른이 지난번에 예물 예단 간소하게 하고 2천만 원 정도까지는 지원해 주시기로 했었는데요. 그럼 그걸로 후수랑 예단은 안 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하는 말이 선아한테 못 들었나? 그거 우리 노후자금이라고 우리 딸이 절대 못 건드린다고 고집을 피우질 않나? 우리 딸이 워낙 효녀야. 지 아빠가 쓰라는데도 저렇게 싫다고 하니 어쩌겠어? 내 말은 자네가 예단비 원하는 금액을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잘 포장해서 자네 부모님한테 도로 보내는 게 어떨까 해. 그럼 자네 주머니에서 나온 돈
부모님한테 도로 돌려드리는 거니 손해볼 것도 없지 않겠어. 이러시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던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럼 장모님은 저희 부모님이랑 형들 옷 한 벌씩도 안 해주실 생각인가요? 제가 드리는 돈만 그대로 다시 보내실 생각이신 거죠? 그랬더니 예비 장모가 하는 황당한 말이 옷이야 그날 하루 입는 건데 꼭 사 입어야 하나? 빌려 입으면 되지 않겠나? 이러니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사실상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부담하길 원하면서 우리 부모님이랑 형님들한테는 옷 한 벌씩 해드리는 것도 하지 말라네요. 저는 생각해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말이었는데 장모는 저와는 다른 뜻으로 들었겠죠. 그때 든 생각이 돈 없는 건 이해해도 저런 거지근성에 염치 없는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겠다는 거였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자기 엄마랑 얘기한 걸 저한테 그대로 다시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결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집도 제가 하고 가전이며 가구도 제가 다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만큼 여자친구 순수하게 귀여워했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쯤 되니 과연 이 여자는 나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호구로 보는 건가 하는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자는 대로 다 맞춰줬지만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나오나 떠보기나 하자 싶었습니다. 선아, 네가 원하는 예물이랑 명품 가방 해줄 테니까 나한테도 명품 시계 가져와. 요즘 결혼할 때 남자들이 다들 그러더라. 계산해보니까 너한테 들어가는 것만 거의 2천만 원이 넘는데 시계는 1,000만 원 정도니까 그 정도면 괜찮지? 그랬더니 도끼 눈을 뜨면서 저한테 이러네요. 뭐, 오빠는 우리 집 사정 알면서 나한테 지금 명품 시계 사달라는 거야? 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참, 어쩜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내 친구는 1,500 정도면 결혼 충분히 한다 그랬어. 근데 나한테 시계 1,000만 원짜리 사달란 소리를 해. 그건 아니지. 이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네 친구한테 한번 다시 물어봐. 요즘에는 반반 결혼 많이 한다더라. 집을 남자 쪽에서 꼭 해가라는 법도 없잖아? 네가 내 집에 들어오는 거 싫다 그래서 전세 알아보고 있는데 너무 비싸. 벌써 예상 초과야. 근데 네 결혼 비용까지 대려니까 나도 부모님께 면목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반반 결혼하자. 딱 절반씩 하는 거 어때? 집 전세 자금 너도 절반 못해도 예물 예단 딱 갖춰주는 만큼만 받자 이거야. 우리 형편에 맞게 소박하게 하면 반반 결혼 가능할 것 같은데 어때?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방방 뛰며 난리가 났습니다. 울기까지 하면서 제가 이런 쪼잔한 남자일 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뭐 반반 결혼? 웃기고 있네. 오빠가 도와주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야? 남자가 다 내야지 쪼잔하게 이제 와서 계산하자는 거네.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말대로 다른 전무직 남자하고 만나볼 걸 후회된다. 오빠가 이렇게 쪼잔한 사람인 줄 몰랐어. 나랑 결혼하기 싫으면 싫다고 해. 이깟 결혼 나도 안 해도 그만이야. 나 같은 여자 데려가면서 그 돈 쓰기 악답되는 거잖아. 너 원래 이런 애였어. 이렇게 막무가내 경우 없는 애였구나. 분명 결혼 안 해도 그만이라고 네 입으로 말한 거다. 저도 여자친구의 무례한 말에 화가 나서 대꾸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결혼 없었던 걸로 하자고 소리를 지르더니 자기 집에 데려다 달라길래 차에 태웠습니다. 선아 너 지금 나한테 결혼 없었던 걸로 하자는 거 진심이지? 엄마가 당장 집으로 오래. 나 오빠랑 결혼 안 해. 못 돼. 그래. 나도 너랑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도 너랑 결혼 힘들 것 같다. 더 할 말이 없었던 저는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려 했습니다. 내가 여자 보는 눈이 참 없었는가 봐요. 그 난리를 치고 나니까 갑자기 결혼할 마음이 싹 달아나더군요. 가는 길에 저는 우리 동네 상가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제 사업장이 는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고 4층 전층은 제가 사용하는 공간이었어요.
결혼 안 하더라도 이거 하나 보여주고 싶어서 말이야. 제가 여자친구를 내리라고 하니까 뾰루통한 표정으로 내리기 싫다고 하더군요. 여기 왜 온 거야? 오빠 가게 구경하라고 왔어? 나 지금 그럴 기분 아니야. 헤어지는 마당에 뭐하러? 그래서 그럼 그 자리에서 들으라고 말해줬습니다. 저기 4층에 알다시피 나 사업장이고 넌 몰랐겠지만 저 건물 내 거야.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내 건물. 제 말을 들은 여자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뭐? 저 건물이 오빠 거라고. 근데 왜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잘 봐두라고 하는 말이야. 네가 나랑 결혼했으면 저 건물주 부인 될 수 있었을 건데. 네가 지금 그 기회를 뻥 차버렸다는 거 알아두라고 말해두는 거야. 네 입으로 나랑 결혼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말이야. 뭐라고?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쉽게 해. 내가 화내서 한 말 가지고 지금 나한테 뭐 하자는 거야. 저는 제 건물을 보여주고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여자친구 집에 가는데 조금 전까지 그렇게 성질을 부리던 여자친구는 누구에게 그렇게 카톡질을 하는지 손이 아주 바쁘더군요. 여자친구 집에 도착해서 저는 직접 결혼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 위해 여자친구 집에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마무리하고 오는 게 후련할 것 같아서요. 갔더니 예비장모가 웃으면서 나오더라고요. 아니, 서늘했는지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다면서 여기 뭐하러 와? 하며 반기시길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결혼 안 하겠다는 말씀드리러 왔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장모님이 원하시는 거 제가 다 맞추기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짧게 맺은 인연 이렇게 끝내게 된 거 사과드리고요. 따님이 좋은 장 만나기 바라겠습니다. 제 할 말만 하고 일어나려는데 두 여자가 방방 뛰며 저를 붙잡더군요. 오빠가 원하는 대로 반반 결혼할게. 전세는 얻지 말자. 생각해보니까 오빠 집이 있는데 돈은 왜 또 들여. 그냥 거기서 살자 우리.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돈 마련할게. 혼수랑 예단이랑 신혼여행비랑 전부 다 반반하자 오빠. 옆에 있던 예비장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김서방. 내 말은 잊어버리게. 생각해보니 자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합리적인 사람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내 생각만 고집했지 뭔가. 자네 생각대로 하게. 발빠른 태세 전환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맞추겠다고 하시는데 그 두 여자를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돈의 위력이 이렇게 큰 거구나 하고요. 게다가 욕심 많은 여자친구 눈에 그 건물이 얼마나 욕심이 났겠습니까? 얼른 태도 바꾸고 저한테 비굴하게 나오는 게 낫다고 판단했겠죠. 저는 이미 장모님과 통화할 때부터 결혼 생각은 접은 상태였기에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한 거 거의 없으니 금전적으로 손해본 건 없지 않습니까? 잊지 마시고 다른 혼처 잘 알아보세요. 저는 붙잡는 손을 뿌리쳐버리고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 그 이후 부모님께도 말씀드렸고 여자친구와 따로 통화해 끝내자고 단호하게 말했고요. 울며 불며 일주일이 넘게 저를 찾아왔지만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고요. 인내심 없는 그 친구는 매달리는 것도 채 2주를 못 가더군요. 한 번은 세상 무서운 저주의 말을 저한테 퍼붓더니 그 뒤로는 완전히 끝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은 결혼 안 하기로 했다는 제 말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결혼을 주변에서 참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는 분들이라 어느 정도는 포기하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 뒤로 1년이 지났지만 아직은 여자 만나는 게 무섭네요. 정말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어쩌면 이대로 결혼 안 하고 살 수도 있겠다 싶고요. 인연이 있다면 또 만나주겠지만 아직은 자신이 없네요. 사람한테 대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건가 봅니다. 예비시댁 쪽 잘못 파혼하는 얘기는 많은데 저 같은 경우도 있다는 거 한 번쯤 들려드리고 싶어서 사연 보내봤는데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노총각 힘내라고 응원의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올겨울 무지 춥다던데 저는 옆구리 시린 총각으로 잘 버텨보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